COVID-19 crisis would be seen in this respect as a small disturbance, an attack. President Biden. To the frightening scenario of a comprehensive cyber attack. Some of the offensive cyber operation. To the power supply, transportation, hospital services. Attacking a lot of the government. 우리가 날씨를 보게 될 때 항상 TV 뉴스들은 고기압, 저기압, 온도 변화, 수증기, 구름, 대기 중 원소 등으로 날씨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날씨가 온도와 구름, 바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시각을 확장해서 지구 물리학이나 지질 물리학과 대기 물리 화학이 결합될 때 그때서야 진정한 날씨 이론이 성립될 것입니다. 지구의 전자기적 요인과 대기 상태가 결합될 때 날씨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자기 패스와 레이저 빔을 결합한 입자 빔무기로 알려진 선진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초고압 에너지와 더해서 순식간의 공명을 통해 물체의 원자 핵분열을 유도하는 빛의 속도의 고출력 이온과 공명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십수년 전에 미국이 한산한 도로에서 야간 근무 중인 폴리스 경찰이 도로에서 검문하다가 어떤 차에서 범인이 빔무기를 쏘아서 경찰이 2초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출력 패스로 인체 발화 수준의 원자를 붕괴시켰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운받아 놓은 디스크가 어디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지하기지 내부 고발자는 핸드건으로 1단계는 물건을 공중부양시키는 용도고 2단계는 기절, 3단계는 물체를 태워버리는 무기체계로 알려졌습니다. 1986년 5월 랜드 연구소는 자이로트론 기술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나는 사이먼 카셀이 쓴 보고서 R3377 소련의 자이로트론 개발이라는 책자의 복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게다가 몇몇 러시아에서 간행된 책자들 가운데 나를 위한 번역된 자료들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러시아가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위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간 연구비 투자 규모를 600% 이상 확대시켜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고출력 자이로트론의 개발은 소련 군산 복합체의 국가적 과업이자 소련 군 사령관이었던 오르가고프 장군이 주창해온 목표이기도 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를 포함한 서방에서 전혀 낌새를 못 채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고출력 전자기 마이크로 파동 생성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소를 염탐할 목적으로 러시아 상공기로 U2 정찰기들을 보냈다. 그중 게리 파워스가 조종하던 비행기 한 대가 1960년 5월 ELF 장치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군 기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우리는 U2 정찰기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전해 들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이러한 거짓은 곧 밝혀졌는데 파워스는 9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음을 알려졌고 9만 피트 27.4km는 당시 구동 중이었던 지구상의 그 어떤 지대공 미사일도 닿을 수 없는 높이였던 것이다. 파워스는 러시아 신문관에게 자신의 비행기는 무언가에 뿌리튄 것 같았고 엄청난 오렌지빛 섬광이 있었으며 이러한 섬광은 사라지지 않고 주변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 최후의 유투기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스파이기 임무는 날씨 조사였다고 변명했다. 모욕을 느낀 후르시초프는 경로하여 즉각 러시아 ELF 간섭무기의 위용을 보여줄 것을 명령했다. 1963년 4월 10일 미 핵잠수함 트레서호는 거대한 ELF 송신기인 사리사젠으로부터 생겨난 에너지 돌풍으로 인해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조종할 수도 없게 되어 엄청난 수압 아래 찌그러진 정어리처럼 대양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승선에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사망했다. 바로 다음날 1963년 4월 11일 후르시초프는 미국이 소련의 무기 역량을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푸에르토리코 북동쪽 대양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돌풍을 만들도록 명령했다. ELF 생성기는 물속에서 또 하나의 전자기 에너지 돌풍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1, 2마일 3.2km 넘는 거대한 버섯구름을 형성되기도 했다. 이 폭발은 FBI와 미 해안 경비대가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비행하던 제트 여객기 승객들과 주변의 여러 선박들도 목격했다. 깨달은 디자이너, 지난 3주 전 19일이면 오늘자 16일이므로 1월 19일자 발생.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 남부 규모 7.8 대지진이 발생.
인접 시리아까지 영향. 사망자가 4만 명이 넘고 간간히 소식은 매몰자가 20만 또는 10만이라고 했으며 사실상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만약에 이게 인공적인 것이라면 서서히 에너지를 증폭해가서 지각판을 데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도 오버 더 호리즌에 의한 전자기 홀로그래픽 공격으로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와 에로우 DC-8기가 공격받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기록으로도 잘 남아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이자 재앙적인 사건들이었다. 2년간에 걸쳐 1985년, 86년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개발을 완료한 전자기 에너지 송신기를 사용하여 북미 대륙 전체에 걸쳐 우드패커 그리드를 확장시켰다. 우드패커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들의 군사 및 민간 항공기와 로켓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셈이었다. 깨달음 디자이너 아마도 니콜라 테슬라가 말한 죽음의 무기가 이런 유사한 게 아닌가 봅니다. 이것은 전자기 펠스를 이용한 공간 그리드식 무기 체계이며 홀로그래픽을 이용한 형태 그리드, 공간 좌표 조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당시 홀로그래픽을 이용했다는 것은 빠른 시점이군요.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전자기 무기의 이용을 보여준 것으로 만족했으며 그 이후로 보다 끔찍한 상황은 만들어내지 않았다. 미국인들이 꿈도 꾸지 못한 무기들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한 것에만 그친 것이다. 러시아 합참의장을 지낸 고 세르게이 아우로메이어 장군은 만약 미국이 일정 수준의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소련은 아주 신속하게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응책을 발견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실로 맞는 말이었다. 아마도 아흐로메니어 장군은 오늘날 공상과학 소설의 작가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뛰어넘는 것으로 전자기 에너지 방출 기능을 가진 아즈라마스 16 디스크 전자기 생성기를 염두에 두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깨달음 디자이너 러시안 코스모스페어 반중력 추진체의 우주 전투선이 1980년대에 운용되었으며 중력과 자기력을 응용함과 동시에 전자기 패스 에너지와 이온 플라스마 무기를 고안해낼 수 있는 충분히 정황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은 고성능 폭발 장치를 이용해 자기장을 압축하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메가줄 디스크 전자기 생성기와 초라한 수준에서나마 견주어볼 수 있을 만한 것조차 만들어낼 수 없었음을 인정했다. 아우로메니어 장군은 고인이 되었지만 러시아 ELF 무기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서유럽, 특히 미국인들에 대한 위험의 근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냉전은 전혀 끝나지 않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 군대는 비록 유엔 사령부 휘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서유럽 중심부의 일에 관여하고 있음을 부각해 보여주는 것이다. 나토의 최후의 통첩과 관련된 스토리는 평화를 향한 작은 걸음일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질서라는 게임에 있어서 러시아의 복귀를 알리는 큰 걸음이기도 하다. 이는 독일 마인츠 대학의 유럽 문제 연구 그룹 소속의 조셉 제닝이 한 언급으로 그의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군 최고사령부는 자신들의 조용한 킬러 무기들을 서방과 다음번 대결 구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서방과의 다음 대결 구도는 현재 형성 중에 있으며 엘친이 쫓겨나게 되면 신속하게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형국이 펼쳐지는 것은 오직 잠깐의 시간에 달린 문제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긴장과 대치 국면에서 수소폭탄의 폭발력을 가진 메가줄 디스크 전자기 생성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84년 아마도 러시아의 위협에 자극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는 하이피크 파워 나노초 펠스 마이크로 파동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긴급 연구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확신할 수 없지만 나의 정보원에 따르자면 리버모 국립연구소에 착수한 작업은 ELF 활동에 대한 다수의 보고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무렵 전국에 걸쳐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이나 지역 신문사를 통해 이상한 하이피치 해밍 소음이 들리며 불쾌한 느낌이 든다고 불평했다. 전국에 걸친 보고들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다음 사실에 있어서 일치하는 듯했다. 일종의 아주 특이한 전자기 방사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 메가줄 생성기에 관한 실체가 드러나면서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이 세운 계획은 프로사이언이라 명명한 러시아 모델과 비슷한 설계에 유사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1993년 9월 러시아 과학자들은 아즈라마스 16에서 강력한 자기장과 600만 암페어의 전류를 생성하는 장치를 실험했다.
폭발 장치와 결합됐을 때 2억 암페어에 달하는 엄청난 전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장치를 사람, 군사시설, 레이더기지, 라디오나 전화 등 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완전히 항폐화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레오니드 루다고프의 연구를 기반으로 전략 방어 무기로 쓰이는 무선 주파수 하이피크 파워 시스템을 개발했다. 루다고프의 연구는 3에서 125GHz 생성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가변적인 무선 주파수 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무기는 1978년 구동되었다. 1980년 소독 군 정보기관 보고에 따르자면 소련 과학 아카데미 부회장 이피 벨레코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러시아 과학자 한 명은 트럭 뒤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휴대용 장치를 개발해냈다고 한다. 전자기 패스 EP 기술을 사용한 대인 무기는 전자기 방사를 생성하고 내보내게 된다. 러시아인들은 비즈니스맨들이 바쁜 공항에서 들고 다닐 만한 작은 서류 가방처럼 생긴 단단한 형태의 휴대용 레이더 또한 개발해냈다. 무선 주파수 대인 무기는 전자기 패스로 사람의 뇌파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멍한 상태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적을 마비시키거나 죽이게 된다. 과거 KGB 요원들은 휴대용 서류 가방 무기를 사용하여 중요 인물을 성공적으로 납치하곤 했는데 휴스 장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또한 마르코닉 수중 케이블 프로젝트를 맡았던 3명의 과학자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사건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암살이 목적일 경우 인체의 핵심 기관들을 파괴시킴으로써 대상의 스위치를 꺼버릴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비두의 속도로 움직이는 혹은 초당 186.441마일로 약 300km 여행하는 전자기 방사의 비선형 효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전자기 방사가 집약되면 집약될수록 그 효과는 더 파괴적이게 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공격은 특정 타겟에 맞춰서 정확히 튜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깨달음 디자이너, 아마도 수년 전 쿠바 미 대사관 및 중국, 베트남 해외 주재의 미 대사관 직원들이 원인 모를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것을 아바나 증후군으로 명명했고 미국 정부는 에너지 즉 고주파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쿠바 학자는 그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반론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미국, 영국 여타 국가들은 알지만 이것을 대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이것은 지난 첩보기구나 군사기구가 적국을 향해 상용했고 또 이것을 군사적 기밀 부류이기 때문에 다른 제3국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ELF 전자기 무기를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는 말로 답변하겠죠. 또한 ELF 극저주파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15년 전 사중 충돌을 당했습니다. 맨 뒤편 사고 난 자가 4번째이며 제가 3번째입니다. 스타렉스 차주는 대포차, 무면허, 무보험, 알코올, 살팔류, 비몽사몽 환자가 추돌을 냈답니다. 그때 다음날 허리 척추 근육이 놀라 의사가 주사를 놔주었습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벽 1시경 하반신이 힘이 빠지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멀미 구토가 날 것 같고 1분 지속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충돌로 의학적 충격은 없고 약물이 반응하면 시간도 안 맞고 아무튼 다음날 오후 1시경 제가 살던 집 상공에 구름이 삼색 구름이 떴습니다. 묘합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7.83Hz 소리 음을 들어봤습니다. 몇 개는 괜찮은데 특히 한 개가 외국인이 올린 영상에서 10초 듣고 나서 처음 머리가 어지럽고 메스껍고 참 견디기 이상한 머리 두통도 아닌 것이 기가 막히는 위장 속이 메스꺼운 것도 아니라 머리가 메스껍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상이 처음이 강했고 나중 갈수록 약해지는데 시간이 12시간 걸렸습니다. 이미 자연적인 에너지인지 뭔지는 몰라도 에너지 그리고 소리로 본인이 증명해봤습니다. 1991년 9월 15일경 오후 8시 30분 나사 디스커버리호가 찍은 영상 중에 대기에 비행하는 수키로 물체가 지상에서 뭔가가 발사한 빗덩이는 플라스마 대포로 언급되고 섬광이 번쩍이자 선살같이 UFO 비행물체가 도주했습니다. 이때 플라스마 대포 마하 500으로 측정되었고 진원지는 포주 파인캡 군사시설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0수년 전 과거 영상은 좀 더 세밀한데 지금 영상은 희미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군사용 레이더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파쿠라와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들, 안테나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 빔의 방향이나 방사 패턴을 바꾸는 레이더, 거대한 구조물들로 그 크기에 있어서 워싱턴의 국회의사당과 견줄만하다.
그러한 매부드급 오버 더 호리즌 레이더들은 단 한 번의 전자기 에너지 방출만으로도 미 동부 해안 지역의 전력망 전체를 물론이고 레이더 전화, 라디오 방송 시스템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다. 거대한 앙가라 전자빈 패스 생성기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마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쓰일 수 있다. 깨달음 디자이너 2023년 최근 지난해 클라우스 슈밥이 생각납니다. 무시무시한 사이버 공격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대규모 정전, 인터넷 마비 등으로 지난 팬데믹은 이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매우 허풍스러운 말들을 뿜어냈습니다. 그가 허풍스러운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비유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튀르키는 정말 역사적 이래 엄청난 대지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믿고 싶진 않지만 많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을 대상으로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는데 1986년 미 동부 해안을 따라 캐나다 국경 부근에서 뉴욕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에 걸쳐 대규모 정전과 레이더 시설 고장이 발생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항공교통 관제사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항공교통 관제사들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있는 미 연방 항공국의 두 군데 주요 레이더 통제 센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렇지만 1986년 6월 초 엄청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군데 레이더 시스템들이 미스터리하게도 한꺼번에 기능 고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또 전력 부족 탓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양쪽 시설 모두가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독립적인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물론 자체 발전 시설 또한 망가졌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미 정부는 더 이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레이더 통신이 완전한 불통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레이더 기지에 의해 통제되는 고고도 비행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왜냐하면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예외적으로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이틀 동안이나 기지들은 계속 작동 불능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정보원에 따르자면 러시아 ELF 방사 폭격은 48시간 동안이나 단행했었다.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는 드슈나브 송신소가 ELF 방사를 그만둘 때까지 두 군데 미 레이더 기지들의 전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없었던 것이다. 파트 1 인용 끝.